자, 일단은 이 수업은 해고 학생들 내신 수업인데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지금 해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마 12등 정도 했을 거예요. 의대 합격 숫자가. 그래서 전국의 의대 합격 숫자로 봤을 때 상위권 학교들, 30개 상위권 학교들 중에 올해로 15번째 합격하고 있는 거고. 자, 일단은 여러분 출제 예측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물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거고, 매우 높은 확률로 오늘 이 지문 이 자체도 출제가 되겠지만 아마 얘보다는 방금 보여드린 쟤를 변형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좁혀드려야 돼. 지금 여러분 윤동주 작품하고 정지용 작품 해가지고 출제 예측되는 지문들이 각각 한 30개 정도 있어요. 지문 하나 대비하겠다고 30개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2달 정도 준비하면 불가능할 게 전혀 없어 사실은. 진짜로. 왜? 한 작품 하는데 15분 정도 잡고 1시간이면은 4작품 하자, 4지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끝나. 일주일에 책 한 권이야. 그러면은 보통 내신 대비가 8주 내지 한 12주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시작해서 뭐 4월 말 또는 5월 초라고 하면 12 정도 나오잖아. 그럼 책 12권이 끝나.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요. 어떤 학교를 가도 전교 1등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다들 그 정도 게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좁혀드리고 있는 건데, 따라오시면 우리 해고 친구들 오늘, 그리고 이거 다른 학교 내신 대비로도 보시면 됩니다. 22학년도 11월 고일교육청 16번부터 21번까지고요. 선생님 이거 영상 올리실 때 이거 출처 확인하셔가지고 제목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1단락부터 주제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관중의 업적으로 시작을 해. 자, 그런데 제가 일단 흰색으로 쓴 건 검정색 글씨들이야. 파란색이나 주황색 이런 형광펜이나 색깔펜 쓰는 거는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메타데이터를 붙여주기 위해서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1단락은 사실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관중이라는 사람이 업적을 얘기를 해. 그 업적은 왜 만들어졌어? 이 사람의 사상 때문에 만들어졌어. 그럼 이 사람의 사상의 의의 때문에 관중이 업적이 만들어졌고, 좀 더 구체적으로 관중이라는 사람은 현실적 문제를 실리 있게 해결하려고 했고, 정치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1단락에서 출제할 만한 포인트도 크게 없지만, 만약에 출제한다고 하면 이런 파란색 글씨들, 메타데이터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잠깐 저 따라오실까요? 여러분이 국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이렇게 역사를 분류하는 메타데이터를 배울 거예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보통 나눠서 배웁니다. 이 분류체계 꼭 알아두시고, 뭐 국사가 지금 모두 다 공부하는 과목이 됐잖아요.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역사가 아닌 정보가 없어. 너희가 배우는 것도 다 과학사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최첨단의 과학을 여러분 대학 가셔서 석박사는 하셔야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배우는 과학은요, 여러분 진리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30년 전에 가장 확률 높은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가장 확률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겠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걸 바로 교과서로 넣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시차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는 납니다. 알고 공부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4가지 메타데이터로 봤을 때, 자, 관중은 일단 경제적 관점에서 먼저 본 거야. 자, 이쪽으로 끊어볼게요. 가나의 공통 주제는 결국 보니까 뭐냐? 정치론에서도 군주론이야. 그리고 군주론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마키아벨리의 책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출제예측 세 지문 놨던 게 전부 다 그겁니다. 자, 여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제예측 세 지문은 꼭 과제로 내드릴 거니까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클리닉 시간에 그거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군주론에 관련해서 관중의 군주론인데, 관중의 군주론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된다요. 그래서 군주는 법제정의 권한이 있으나 자의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민생을 우선해서 법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거는 백성들의,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민자에 그 민자예요. 민주주의 그 민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경제적으로 먼저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덕적인 측면보다 실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요. 자, 그럼 3단락의 논리를 잡았어. 자, 군주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패를 실행해서 권세를 얻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패라는 개념은 뭐냐면 군주 스스로 낮추고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요. 자, 군주가 패를 실행해야, 즉 겸손해야 되고 자의적이지 않아야만 백성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 항상 어디 가요? 시장 가서 국밥을 떠먹는 이유가 그거야. 지금 같은 선거철에. 왜냐면 봐봐. 그분들이 잘 몰라. 나 잘 몰라. 그냥 잘 모른다 하고 이제 떠드니까. 예를 들면 법인카드로 초밥을 긁었을 수도 있어. 나 모른다. 소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어. 나 몰라. 모르는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소고기를 먹고 초밥을 먹고 다니더라도 정치 지금처럼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장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연탄 날라서 얼굴이 이렇게 거무스럽게 해줘야 돼. 그리고 사실 그냥 꼭 칠해. 옷은 되게 깨끗한데 얼굴에는 꼭 야 여기 잘 발랐냐? 해가지고 이렇게 잘 바르고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겸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인간적이구나 면모를 보여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오히려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군주가 스스로를 낮춰서 권세를 얻는 방법이구나. 당장 우리 눈 앞에서도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려 하시면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자, 사달락 불기야.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잡았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자, 군주는 그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일종의 산물이고 일종의 종교인 거야. 우리가 법을 본 적은 없지만 다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면서 산다 또는 법의 어떤 범위가 불명확하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근데 법이라는 게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강제력이 있어야 또 지키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군주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법치를 통해서 폐업을 이뤄야 되는데 폐업이라는 건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고 아까 보셨죠?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부터 하자라는 거야. 또 동시에 그걸 군주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현명하고 적당한 인재를 잘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재한테 자의적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얘네 맘대로 개판 쳐먹거나 얘네 맘대로 뭐 코인 같은 거 사기쳐가지고 뭐 투표하러 갔는데 아니면 뭐 국회에 나갔는데 국회의원이 갑자기 뭐 코인 해가지고 한 7억 벌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얘기 들리는 거나 막 얘기하는 거니까 예시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의의는 뭐냐? 그 시절에 없었던 법치라는 걸 실행을 해서 국가의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지훈의 세팅입니다. 자, 나지문으로 와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패턴이야. 동양 전반적인, 그럼 동양 전반적이면 아무래도 중국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절에 국제표준이 중국이었으니까. 지금의 국제표준은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미국의 문물의 선진 문물이라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가장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의의가 있는 게 있었지. 그게 바로 율곡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주제는 율곡의 군주론입니다. 자, 그러면 율곡의 군주론에 따라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상 정치를 해보자고 한 거야. 이상 정치는 왕도 정치라는 건데 첫 번째는 군주. 자, 일단 그 시절에 최대 권력자가 왕이었으니까 왕 입장에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수양을 해서 지식도 늘리고 인격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저도 어릴 땐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가 게임도 뭐 마스터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티어가 높은 애들일수록 게임 하나하나를 되게 성의 있게. 그런데 뭐 아이언이나 뭐 브론즈 이런 애들은 대충 던져요. 대충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 왜? 진지하지가 않은 거지. 자, 그 얘기야. 그러면 봐. 군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통치자야. 통치자면 대표야. 대표가 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예인이야. 북극곰이야. 그럼 환승연애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런 거 예를 들면 내가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야? 그럼 탁구 치고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라. 그 사람이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 모자랐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비판할 거고 좋지 않게 생각할 거니까 따르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구심도 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군주로서 잘 활동하려면 인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 지하철 얼마 내니? 라고 물어봤을 때 80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저 병신은 언제적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당한 뒤로는 다 외우고 있어. 지하철 얼마? 라고 했을 때 뭐 1,500원이요. 1,800원이요. 신분당선은 뭐 2,500원이요. 다 얘기해 이제. 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 되게 좋게 봅니다. 아니, 야, 막말로 내가 재벌이야. 지하철을 타 봤겠어? 근데 지하철 요금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뭐랑 비슷한 거야? 비행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 비슷한 거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미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알 수도 있는 거지. 람보르기는 얼마예요? 알 게 뭐야? 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알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사는 세상이 달라. 사실 재수없게 볼 게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치하는 사람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통치하는 사람은 내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탈 일이 없어도 택시비가 이 정도 나오는 거구나. 지하철 요금이 이 정도 나오는 거구나. 최저시급이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겠구나.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지식이라는 거 예를 들면. 경제 원리 통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인격과 지식을 갖췄을 때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격 완성 성인 군자라고 본다는 거야. 일단 수신. 어디까지가 수신이겠어? 그럼 여기까지가 수신인 거야.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라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이 돼서야 나 이외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속한 나의 가족이 안정이 돼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고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쪼개진 거냐면 이런 거야. 그 시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국가들이 다 쪼개져 있었던 거야.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중국이라고 하나로 만들어놨지만 사실 그 안에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넘어가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조선족들이 사는 곳이야. 예를 들면 그럼 조선족 자치구라고 할게. 나 잘 몰라. 진짜 잘 몰라. 그리고 여기는 몽골족들이 살아. 그럼 몽골 자치구라고 할게. 뭐 신장 위구르가 있고 뭐 티벳이 있고 뭐 그래 잘 모르지만 그럼 이런 하나하나들이 100년 전, 500년 전에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국가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치국은. 자, 그럼 여기서 수신제의 가는 뭐냐? 가문이었던 거야. 예를 들면 그 시절에는 가족 단위가 되게 컸어요. 200명의 한 가족이야. 그러면 봐. 내가 지금 일단은 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200명의 가족을 다룰 수 있고 200명의 가족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도 될 것이고 국가 통치가 돼야 이렇게 천하를 얻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본 거야.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렇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따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였고 백성이 교화되면 드디어 왕도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걸 군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신하의 역할도 강조한 거야. 그래서 군주가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신하한테 위임할 건 적당히 위임하셔서 신하가 백성을 또 다스리게 하셔라. 그렇게 하셔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왕도 정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만약에 군주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신하의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백성의 민심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교체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거지. 왜? 군주가 폐악질을 해. 개판을 쳐 엉망진창으로 해. 그럼 당연히 바꿔야지. 그럼 바꾸는 기준도 애매한 거야. 왜? 사람이니까 조금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잘못했을 때 바꿀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열어놓고 가야지. 그렇다고 너무 적조 바뀌어버린 사회적 혼란이 올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요즘 삼국지가 새로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밈이 막 올라오고 되게 재밌는 밈들이 많아. 근데 그중에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조조 같은 경우에도 황제를 폐위하고 결국 황제가 됐고 그런데 그 조조가 만든 그 국가도 결국에는 사마씨에 의해서 여기도 결국에는 또 폐위가 됐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됐잖아요. 한 3, 400년 됐나? 잘 몰라. 그런데 조조가 만든 국가 같은 경우 끼케 50년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50년도 안 된 국가이기 때문에 정통성이라든지 지지하는 신하 세력들이 별로 없으니까 얘네가 조조가 만든 국가를 황제를 폐위시켰을 때보다 한나라 황제를 조조가 폐위시켰을 때 훨씬 저항이 컸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제 그런 측면도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시 요점 잡아서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군주의 상황을 나눈 건데 치세, 난세로 나눠놨어. 치세는 태평한 시대, 난세는 혼란스러운 시대야. 그럼 치세는 누가 만드는 거야? 일단 군주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유능한 군주는 유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신하들을 잘 뽑아서 잘 배치를 하는 끝이야. 근데 무능하더라도 현명한 신하한테 잘 위임을 하면 치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경제적 안정이라도 얻어야 돼. 치세에서는 당연하지만 먹고 살만하게. 그러면 군주의 인격이 낮으면 일단 경제적 안정은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치세의 상태를 패도라고 하는 것이고 군주의 인격까지 완성돼서 이상적인 사회가 됐으면은 그건 왕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일단 경제, 민생부터 안정시키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인격까지 완성을 하자로 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누가 예의 범절을 따지고 누가 매너를 따지겠어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잖아. 그럼 인격 같은 걸, 매너 같은 걸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밥 먹을 때 니네가 예를 들면 소개팅을 갔다든지 일단 소개팅 가면 그냥 차를 마시세요. 밥은 좀 조심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 4년 전, 3년 전에 그냥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막 숙소도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호텔 조식을 먹는데 그냥 예를 들어볼게. 밥을 예를 들면 이렇게 점잖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앞에서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상대방한테 매너 있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격을 있게 행동을 한다는 게 다 인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보고 배울 게 이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진국을 갔어. 인종차별 당한 것 같아. 물론 그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매너적으로 부족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먹고 살만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단계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뒷사람을 위해서 내가 문 잠깐 잡아주는 거 5,000원 되거든요. 그런데 잘 봐봐. 문 잘 안 잡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 매너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매너가 떨어지는 데서 내가 그거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네가 잡았어 내가 훅 지나가는 그 병신들도 있겠지만 그걸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당연히 후자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선진국으로 가는 거고 더 살만한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시대 때는 누가 모범을 보여라? 군주가 모범을 보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계속해서 난세는 그냥 무도야. 도가 없어. 왕도 도가 없어. 그래서 무도인 거야. 그럼 무도에서 얘기하는 군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세 가지로 나눠갖고 분류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단은 뭐부터 갖춰야 돼? 현실적으로 경제부터 갖춰야 돼. 민생부터 갖춰야 돼. 일단 먹고 살만 해야지 모두 있는 거야. 자 그럼 민생을 갖추기 위해서 조세도 좀 부려주고 경제적 기반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경제적으로 갖춰야 왕도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 5초씩 구분으로
애들 필기할 수 있게 좀 잡아주시고, 자, 여러분 내신 대비로 요런 게 지문에 출제된다고 했을 때 요걸 잘 정리해 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얘가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연계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내버리면 상위권 학교에서는 변별이 안 되니까 뭘 갖다 내는 거냐. 자, 그래서 이 세 지문을 갖다 내실 거예요, 아마. 아시겠어?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거의 한 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사 대비는 20년 했지만은 이렇게 좁혀서 보는 트렌드가 정확하게 한 7년 전부터 있었어. 2017학년도부터 이 트렌드가 되게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부터 얘를 보자마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정확한 이런 연계 흐름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공부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단락을 보면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어. 뭐라고? 주제 세팅 단락이야. 자, 그러면 사람 이름에다 그냥 저는 동그라미 치면서 가거든요. 이건 뭐 기호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람 이름에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춘추시대 배경에다 세모 치고 갑니다. 제 나라도 배경이니까 세모 치고 갈 거예요. 자, 재상이라는 건 이 사람의 신분이고 역할이니까 일단 밑줄 쳐볼 건데, 군주의 황공을 도와 약속 있는 제 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는 건 이 사람의 써놨지. 뭐라고? 업적이라고. 자, 그럼 이 사람의 업적을 왜 얘기했을까요? 자, 첫 번째 관중이고, 두 번째 첫 번째 관중이고 잘 보이냐? 자, 관중이고 관중이야. 반복되는 거 보라고. 자,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제 나라라는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는 구체 정보야,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추상적인 국가야. 그러니까 여기가 상위 개념, 여기가 하위 개념이야.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관중은 제 나라라는 구체적인 하나의 하위 항목에 대해서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얘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는 걸 봤을 때 그 업적을 이루게 된 이유나 근거가 중요하고 원인이 중요하고, 그게 뭐야? 관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다는 거고, 이 책은 뭐다? 사상을 적어놨겠지. 그래서 관중의 사상 덕분에 이런 업적이 있었으니까 사상을 들여다봅시다가 된 거고, 하나 더, 여러분 이런 이 괄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대학 가서 배우셔야 돼요. 정말 대학 가서 잘 배우셔야 돼. 물론 이제 대학이 재밌게 노는 장소기도 해요. 근데 놀러만 간 건 아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노는 것도 잘 노시는 것도 배우시는 것도 잘 배우셔야 되는 건데, 대학 가서는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 잘 봐. 이런 괄호가 있고요. 이런 두꺼운 괄호가 있어요. 이걸 잘못 쓰면 절도입니다. 절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절도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절도하는 거잖아. 지식을 절도하는 걸 뭐라고 하니? 표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똑바로 못 쓰면 표절이에요. 자, 그럼 봐. 이 괄호는 이 괄호랑 같고요. 이 괄호는 이 괄호랑 같아. 보통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문서명이 들어와. 여기에는 서적 이름이 들어와. 그래서 이 인용 기호를 잘못 쓰시면 절도가 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학 가서 배운다는 건 이렇게 글다운 글, 논리적인 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 그럼 논문 기본적인 양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나와. 여기다 쓰셔. 그래서 인용이라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 별거 아니야. 지식적인 측면이야.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몰라서 틀리는 건 너무 아쉽고 억울하잖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인용 부분 잘 정리해 보시고 계속 봅시다. 그럼 봐봐. 계속해서 관중은 주어져, 관중이 주어져, 그는 주어져. 그의 주제는 관중이야. 자신이 살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 실리적으로. 이상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실리적으로. 정치적 분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해결하려고 해서 어떻게 그 결과로서 나라의 부강,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검정색 글씨를 파란색, 주황색 등으로 메타데이터 처리한 걸 저 따라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 연습하시라고. 이 연습이 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이 국어에서 되고 안 되고를 앞으로 계속 결정할 겁니다. 저 따라오세요. 지금 여러분 고3에서 킬러 문학 포인트가 다 이런 거야. 내용 일치로만 푸셨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하고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손이 바빠야 된다. 자, 2단락 갑시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 세모 칠게. 경제적 관점, 배경이 되는 거니까. 자, 법의 필요성. 자, 그럼 봐봐. 얘는 일단 경제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해. 자, 그러면 그의 생각에 따르면 뒤쪽의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따르면 뒤가.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가졌다. 첫 번째 정보야. 하지만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의 X라고 적을게. 그럼 어떻게 돼? 백성의 삶, 민생. 백성의 생활, 민생이 작살나기 때문이야. 됐어? 자의적으로 했어? 백성의 민생이, 백성의 삶이 작살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자, 두 번째,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요. 그래서 법도 민생, 본성을 고려한 민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때 관중이 강조한 건 뭐라고? 도덕적 교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라고? 부강한 나라로 가야 된다. 네 번째 정보량이야. 실리적 관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재정리할 수가 있고, 이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최소한 모르시겠으면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면서 계속 오시는 거야. 꼭 물어보진 않았대. 선생님 실전에서 이걸 다 해야 되나요? 필요하다며. 너희가 수학에서 풀이과정 암산으로 푸는 애들 있지. 풀이과정 다 적는 애들도 있지. 필요하다면 풀이과정 적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래프 그리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요즘 그냥 어제 그냥 문득 본 건데 이런 게 있더만. 맞냐? 이거였나? 나 이런 공식 처음 봤어요. 여기가 A고 B면 잠깐 왜 까먹었다. A 곱하기 B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 공식 알아 혹시? 알아? 이거 알아 혹시? 요즘 이걸 왜 가져오냐면은 킬러 문제들에서 그래프를 빨리빨리 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수적으로 정리했던 걸 저런 걸 비리를 일하거나 기술적인 거 되게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야. 저런 도구를 옛날에는 적게 하는 게 중요했어, 오히려. 왜? 저런 도구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헷갈리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문제가 많이 보여서 저런 도구들도 써먹더라고. 2차 방정, 2차 함수 이런 데서. 자, 국어에서의 도구는 이런 거야. 별거 없어. 여태까지 국어는 그냥 도구가 없었어. 그냥 내용 일치야. 자, 그렇게 해서 1등급 나오시면 하세요.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1등급 100분의 100 찍으셨어. 맘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따라오시면 돼. 자, 집중해라. 자, 또한 관중의 견해 계속 나오죠.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스스로를 겸손하다라고 보셔야지. 여기서 자학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게 한마디로 뭐야? 작은 따옴표 퇴야. 작은 따옴표 강조야. 자, 그래서 일단 겸손하라는 거야. 그러면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도 법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퇴를 하게 되면 권세라는 걸, 권위라는 걸 갖게 되고 이 권세, 권위를 백성이 인정해야만 그걸 통해서 국가가 다스려진다. 그 얘기야. 결국 법을 존중했어. 퇴를 하게 됐어. 어떻게 됐어? 백성의 군주를 존중해 권세를 갖게 됐어. 라고 보시면 되겠어. 됐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권세를 갖게 돼. 권세를 지녀야 백성들이 통치 따르게 되고 또는 패를 지녀야 백성들이 권세를 인정하게 돼. 결국에는 패를 지녀라 법을 수용해라. 패를 지녀라 법을 존중해라. 결국 백성들이 군주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통치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된 겁니다. 자, 넘어가서 4단락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한다고 주장하고 통치를 통한 폐업을 이뤄야 된다고 얘기했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법치주의를 얘기했구나. 이때 군주는 어떤 수단을 갖춰야 될까? 첫 번째, 능력 있는 신하를 등용해라. 두 번째, 선 넘지 못하게 해라. 세 번째, 법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네 번째, 위임도 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통해서 백성들의 경제 안정을 달성을 해라. 됐습니까? 나 마지막은 요약 정리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논리 구조들 잡아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이 논리 구조 잡은 게 이렇게 재처리되는 과정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보셔야지 베껴 적으시면 안 된다야.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나로 갑니다. 1달러. 자,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 율곡의 사상이 나오셨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 군주론 나왔고요. 그러면 책인 성역지교라고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된다? 인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자, 개인적 수양,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을 늘려라. 두 번째 인격을 완성하셔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서 삼국지 요즘 다시 보는 건 아니고 유튜브 쇼츠에 존나 뜨는데 개웃겨. 누가 그걸 편집해놔서 올려놨는데 요즘 밈됐어요. 진짜 개웃겨요. 개웃기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인생이 다르지가 않다. 서로 뒤통수 때리고 배신에 배신을 하면서 또 배신을 하고 그런데 순진하게 다당하고 있는 것도 되게 모자란 짓이고. 자, 그럼 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실력이고 인성이야. 여기다 쓰자 얘들아. 암 옆에다 써. 실력이야. 두 번째 인성이야. 자, 우리가 왜 손흥민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손흥민을 그 누구도 물론 손흥민도 까는 애들이 있더라. DC랑 일베 이런 애들은 좀 현실을 사세요. 그런데 봐, 우리가 손흥민하고 이강인을 딱 비교해보자고. 둘 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데 한 명을 탁구 선수라고 의심할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럼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인성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너무 강조가 돼버렸네. 인성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어리니까. 왜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거의 푸바오였어. 푸바오. 이강인은 우리한테 거의 푸바오였다니까. 진짜 아주 꼬맹이. 얘가 뭐 걸음마는 하겠어? 갑자기 팬텀 드리블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사랑했던 이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돼서 탁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하니라고 사람들이 혼을 냈던 이유가 예를 들면 이 부분이었던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모두 갖춰야 돼.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율곡이라 그래서 언제적 얘기에 500년 전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탁골공원인가요?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 이걸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재해석을 하자면 뭐라고? 이강인이다. 손흥민이다. 그냥 예시 기억나라고 쓸게. 자, 이강인, 손흥민, 이푸바오.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이탁구, 손축구. 뭐가 문제였다?
자, C1. 지식, 능력은 둘 다 출중했다. 자, C2.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사람은 그런데 탁구를 쳤다. 이 사람은 축구를 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넘어갈게.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호. 자, 그런데 봐. 지금 얘가 또 열심히 뛰었잖아요. 우리 탁구가 이제 다시 이축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얻고 있잖아. 이제 탁구를 치지 않았어. 그래, 인성완성이 됐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얘기야. 자, 그럼 봐. 군주가 대표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손흥민이 되게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게 귀감이 돼서 후배 선수들이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 손흥민이 정말 열심히 하니까 백성들, 우리 후배들이 따라하는 거구나. 그래서 탁구 선수가 멱살 잡고 족박 날리려다가 혼났었던 우리 탁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됐구나. 이렇게 됐다고요.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는 봐봐. 그러니까 지금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야.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거야. 여기서는 지금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거야. 여기서는 뭐야? 이제 군주와 그 군주의 대인으로서 신하와 신하가 다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정리했어? 이렇게 두 가지 화살표로 정리한 거야. 군주가 수양을 해서 지식과 인격을 쌓아야 성인군자가 돼서 백성을 교화해서 왕도 정치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 신하를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 되셨죠? 마지막,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내용까지 있었고, 이 내용은 어디서 정리다? 여기 마지막 정리다. 자, 만약 부사어 세모 치시고요. 실정을 저질렀어 교체될 수 있다. 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락 가겠습니다. 되셨죠? 자, 복잡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자, 제가 읽으면서 하니까 복잡한데, 아유씨, 필기 다 못 따라왔네? 선생님, 지우시면 어떡하나요? 더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 축구 이런 거 다 뺄게, 그냥. 예시다, 개소리 빼고. 자, 율곡의 사상을 바탕으로 왔는데, 자, 주제는 군주론이야. 뭐 했어? 인용했어. 자, 그럼 봐. 뭐라고? 수양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라.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해라.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백성도 도덕적 교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야? 왕도 정치가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현관편 쳐볼게. 개인 수양, 개인 수양, 지식, 인격, 백성, 왕도 정치. 됐죠? 자, 또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수단이야. 또 여기 C1이라고 할게. 여기를 C2라고 할게. 군주가 어떻게 해야 돼? 신하. 됐죠? 그 다음에 신하를 통해서 백성.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지지 얻지 못했어? 민심 잃거나 교체될 수 있다. 되셨죠? 자, 3단락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봐. 치세와 난세 구분인데 여러분, 이 구분이라는 논리기호가 나오면 그냥 표 그리세요. 그리세요, 그냥. 아시겠어? 자, 그럼 봐.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눠 설명했는데,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야 하는데, 얘들아, 결국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표출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표출을 할게요. 어차피 이거를 줄글로 처리하고 있어봐야 정리가 안 돼. 잘 봐. 태평성대야 치세야. 혼란스러워 난세야. 누가 만들었어? 군주가 만들었어. 자, 유능한 군주는 어떻게? 능력 있는 신하를 선발해서 일만 잘 배분하면 돼. 무능하면 어떻게 하겠어? 영리한, 현명한 신하를 뽑아서 위임하면 돼.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어떻게 이룰 거야? 자, 다시. 일단은 태평성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도, 왕도가 있는데 패도는 일단 경제적 완전이라도 이룬 거야. 왕도는 군주의 인격까지 완성이 된 거야. 됐습니까? 이 내용 2단락 읽어. 선생님 저기 5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5초 잡아주시고 여기로 와서 읽으면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을 거야. 읽어.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자, 3단락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을 믿고 불신하거나.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2단락은 치세의 정의죠. 3단락은 난세의 정의죠. 됐어? 자, 그래서 봐. 여기서 왕도와 패도를 분류했지. 여기서는 폭군과 혼군과 용군을 분류했죠. 모두 다 무도라고 했죠. 그럼 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중앙생 현관펜 정보가치 높은 내용은 당연히 물어볼 텐데, 여기에 잠깐 5초 잡아주시고 저 따라오시면 그걸 이렇게 표처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자, 이게 기술이야, 얘들아. 이 재처리 안 하시면 나중에 다 터져요. 왜냐면 봐봐. 저 줄글로 읽는 게 편하니 표가 편하니. 표가 압도적으로 편해요. 속도도 정확성도 그 무엇도. 그래서 이 능력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줄글로 내용을 처리해버리면 실력이 늘 게 없어.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 손이 바쁘셔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누나 시절에는 좀 수능이 쉬웠어. 그래서 만점이 가능했어요.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만점 한 3번 정도 맞았어. 자, 저 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때는 만점자는 없었어. 그러면 어떤 애들이 전국 수석을 했냐면, 보통 한 5개, 전 과목에서 5개 정도 틀리면 전국 수석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시험을 저는 쳤던 사람이고, 그런 시대를 쳤던 사람들 공통. 그때부터도 뭐라 그랬냐? 첫 번째, 잠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신 대비로 일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수면 시간은 학습 시간이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너희는 앞자리 다 빼먹고 뒷자리만 생각을 해. 아,
잠만 충분히 자면 되는구나라고. 잠만 충분히 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집중해서 뒤지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고 있으면 알아서 정리한다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을 안 해. 수면 시간에 학습할 걸 못 넣어놨잖아. 학습이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깡따숩게 버티셔야 돼. 자, 되셨죠? 자, 4달러 끄겠습니다. 아, 진짜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꼰대 교육방송은 나랑 안 맞아, 지금. 율곡은 백성이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자, 먼저 어떻게 돼야 돼? 경제적 편안, 그 다음에 도덕적 교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수단으로 뭐가 있다? 1. 조세 부담을 줄여라. 2. 경제적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해라. 그렇게 되면은 왕도 정치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됐죠? 자,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걸로 제철입니다. 선생님 5초씩 다시 끊어서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풀고 시작. 쉰 다음에 풀래? 선택. 풀고 시작하고. 알겠어. 자, 5초씩 잡아주고 오세요. 네. 문제. 자, 가나의 공통 주제를 묻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나 세트형이 있으면 이 가나 세트형의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본다? 공통 주제를 물어본다. 공통 주제는 뭐니? 군주론이야. 맞죠? 자, 그러면 1번 선지가 틀리긴 힘들어. 왜? 군주 통치술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틀린 거야? 변화가 아니잖아. 군주 통치술, 봐봐.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지 변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치? 2번 선지 봐.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까지 맞지? 내용 중심 끝났지? 이해됐어? 의도가 명확히 보이죠? 주제 묻고 있다. 2번이라는 거. 뭐가 틀렸다? 변화가 틀렸다.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뭐냐? 주제를 담는 틀인 구조를 가지고 변별시킨 거지. 변화가 틀렸다니까. 전개 과정에 변화는 없잖아. 예를 들면 율곡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상을 얘기하다 B라는 사상을 얘기하다 C라는 사상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어? 기억하셔야 되고 힘내세요. 그래, 고1이지. 아직 애기들인데 뭐 어쩌겠어. 자, 두 번째 문제 17번 볼게요. 기억의 이유. 자, 기억으로 가볼게.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게 된다. 왜? 봐봐. 법을 존중한다는 무슨 뜻이야? 자기를 낮춘다야, 법보다. 라고 봐야지. 봐봐. 패라는 게 아까 얘들아 뭐라 그랬어? 자신을 낮춤이지. 얘들아, 낮춘다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럼 뭐보다 자기를 낮춘 거야? 법보다 자기를 낮춘 거야. 법보다 자기를 낮췄으니까 군주도 법 적용이 돼야지. 자, 이 얘기 왜 나온 거야? 군주가 법 제정의 주체야. 군주가 법 제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자기 자신도 법보다는 낮춰서 군주가 법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따라간대? 백성이 존중해서 따라간다잖아. 백성이 존중한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권세를 인정한다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이 내용 요약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자, 결국 뭘 묻는 거야, 기억은? 봐. 결국이라는 지시어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의 요약 정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색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니? 4번이잖아. 이해됐어? 자, 봐봐.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제정한다가 패가 아니잖아. 패는 뭐야? 군주 자기 자신을 낮춤이라니까. 자, 봐. 그러면 군주가 법을 제정한다, 존중한다. 이게 패죠. 패가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랑은 인과구조가 틀렸고 법 필요성 같은 거 아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번밖에 없다니까요. 자, 법 첫 번째, 법 제정의 주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패에 의해서 법보다 낮춰요. 즉 준법패. 그랬더니 야, 저렇게 법 제정의 주체조차도 법을 지키려고 하네. 백성이 그런 군주를 존중하고 그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다? 권세를 군주한테 부여했다야. 요약하면 뭐야? 군주가 준법 정신을 지킴으로써 권세를 얻게 됐다. 군주가 준법 정신을 지킴으로써 권세를 얻게 됐다. 정답 4번에 없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해지셔야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중요한 정보들 논리관계가 보이셔야 된다고. 필기할 시간 잠시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필기할 시간 잠시 15초 정도 드리고 자, 알겠어. 아직 여러분이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고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힘내시고 공부 체력도 차차 붙을 겁니다. 버티세요. 버티시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시간 또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어지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 이런 거 얘들아. 보통 가나 세트형은 여기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가를 가지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나를 가지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거야. 여기 T는 터픽 주제다. 당연히 터픽은 율곡의 견해야. 그럼 봐라. 자, 당연히 이거는 군주는 뭐 했어? 수양을 해가지고 지식을 늘려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봐라.
실천한다? 이 실천이 뭐일까? 실천이랑 워딩이 안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이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 영어로 치자면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머니. 인격 수양이잖아, 이게. 이해됐어? 알기만 하면 뭐해? 수양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 실천의 영역은 생각을 해보잖아. 인격의 영역인 거야. 자, 누구나 법 지켜야 되는 건 알아. 근데 그 법을 지키는 게 인격이라고 치자. 근데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인격인 거잖아. 자, 이번 선지 볼게. 후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 일단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3번 선지 볼게요. 군주는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에서 나왔다. 4번 선지.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경제로 편안해진다 보다는 누가 똑바로 해야 된다요? 군주가 똑바로 하셔야 백성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백성이 시작점이 아니었잖아요. 정답은 4번 되겠죠. 저 따라오실까? 여러분, 모든 시작점은 전부 다 뭐였다? 군주다. 백성이 아니라 군주가 잘해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군주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백성도 잘 따라하실 것이다. 백성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군주부터 좀 똑바로 하셔라. 그 얘기라고 지금.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점이 어디였어? 항상 군주였어. 시작점 군주에서 백성으로 간 거지 시작점이 백성이 아니라고. 되셨습니까?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교육방송 보는 눈빛 좋습니다. 자, 가해 관점에서 봤을 때 A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정치적 분열을 막아 백성을 편안하게 함으로 폐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봤대. 얘들아 봐. 폐업이라는 게 뭐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괜찮은 거잖아.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니? 저 따라와. 봐. 폐업이 여기서 뭐야? 찾아. 폐업 어디 있어? 폐업 어디 있어? 폐업 어디 있어? 찾아. 어디 있어? 찾으셨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 가해 관점에 A를 판단해보자. 자, A 보세요. A. 자, A. 그럼 봐봐. 난세와 치세를 구분하라 그랬고, 자, 관중이 지금 얘기하는 폐업. 가에서 폐업 찾아봐. 자, 폐에 의해서 폐업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라고 얘기를 했고, 가와 나를 연결짓는 고선제야. 자, 그래서 4번 선지로 가볼게요. 자, 정리합시다.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보통은 이렇게 가와 나를 연결짓는 문제들이야. 유형 정리해놓으세요. 그럼 봐라. 지금 가에서는 뭐 했어? 이상 전치로서 목적으로서 폐업이라고 봤어. 자, 그럼 봐. 폐업까지 이루는 과정에 나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1번 선지 볼게. 눈과 귀가 가려졌는데 어떻게 폐업으로 가니? 자, 충언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폐업으로 가니? 불신했는데 어떻게 폐업으로 가니? 뜻을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폐업으로 가니? 자, 근데 봐. 여기서 출제 의도로 가보자. 그래야 여러분이 변형 문제 대응할 수 있어. 잘 봐. 여러분,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누구죠? 자, 너희 서술형 나와 안 나와? 자, 나와? 그럼 옆에다 써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군주가 누군지, 여기에 해당하는 군주가 누군지, 여기에 해당하는 군주가 누군지 쓰셔야 돼요. 자, 따라오십시오.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다. 누구야? 발췌독을 해도 돼. 찾아봐, 제발. 빨리 찾아. 자, 따라와.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주 누구야? 불신하는 군주는 누구야? 찾아서 쓰시라. 지문을 보셔도 되고 저기 표를 처리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나오니까. 뜻을 세우지 못한다. 우유부단하다잖아. 찾아 쓰시라고. 아시겠어? 좀 이따 이거 쓴다. 자, 4번에 5번 문제 같이 볼게. A에서 군주가 신하의 능력에 맞게 발타가 이를 분배했다. 당연히 5번이고. 자, 이거 누구죠? 이건 누구야? 이것도 찾아 적어야지. 저 따라와. 자, 여러분 방금 얘기한 건 누구야? 치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태도 정치하는 사람이야? 영도 정치하는 사람이야? 또는 유능한 군주야? 치세에 무능한 군주야를 분류해서 적으시라고. 아시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서 적으세요. 서술형으로 나오기 딱 좋은 문제다.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기를 주고 비교대조 하는 것도 유형이야. 자, 그럼 비교대조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봐. 군주론이지? 군주지. 권력을 얻기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나올 거니까 미리 써놓을 거예요. 이거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야. 자, 뭐냐 이거예요. 완전 현실주의가 있고요. 완전 이상주의가 있어. 그래서 완전 이상주의로 간 사람이 있고 완전 현실주의로 간 사람인데 마키아벨리는 어디 있던 사람이냐? 이쯤에 있었던 사람이야. 정규분포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군주라고 하면 별의별 짓도 다 해도 된다고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조를 좋은 군주로 보는 사람은 마키아벨리야. 유비를 좋은 군주로 보는 사람은 이쪽이겠죠. 빨간색 글씨인데? 그냥 저거 뒤진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됐죠. 자, 예를 들면 봐봐.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이상적인 군주 조조라면 여기겠죠. 그리고 이상적인 군주가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겠지. 그러니까 보통 유비가 이상적인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양 전통, 대표적으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일 거야. 계속 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법치를 하래. 그래서 1단계는 뭐야? 수단법 가리지 마라. 2단계는 뭐라? 법치해라. 치세와 난세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에, 봐. 얘는 군주의 역할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거죠. 군주가 모든 걸 바꿔버리니까 그 군주가
리스크의 원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 법치로 해결하자야. 물론 그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독점권은 누구한테 주겠다? 군주한테 주겠다. 타락한 현실에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 회복을 시키는 게 목적이야. 누가? 군주가. 이때 군주는 뭐부터 해라?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적 욕구가 수단이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걸 제대로 처리하자면요 이런 거야. 수단 방법을 가려야 되냐 가려야 되지 않냐. 법치냐 아니냐. 군주가 치세와 난세의 주체로서 놔둘 것이냐 대안이 존재할 것이냐. 군주에게 독점 권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군주의 방향성이 경제의 우선이냐 도덕의 우선이냐. 이런 지점들에서 비교대적 포인트가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는 건요 표 처리하는 거야. 표 처리. 왜? 여러분이 이걸 내신으로 나오니까 뭐 대비도 해야 돼? 서술형 대비도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순히 선지 털고 끝나지 말고 표 처리하세요. 자, 쉬는 시간 및 표 처리할 시간 10분 드릴게. 자, 여러분 지금 해운대고 올해 학생들 비문학 부교재가 그 빠작 그건데 이거 왜 선택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고1 수준의 지문들을 담고 있는데 여러 학교가 지금 고1 수준 지문도 나오지만 고3을 갖다 때려박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변별력을 갖추잖아. 지금 다 예측이 다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걸 하시는지도 알겠는데 지금 소재들이 되게 괜찮은 거 지금 넣어놨어요. 이 교재 자체가. 그래서 되게 이걸 선정하신 것부터가 되게 좋은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는 밥만 먹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교재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거야 나는.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지금 이번 3월 학평에서 여러분 고3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던 게 뭐냐면 법논리 철학이거든. 법논리 철학은 여기 흐름 세팅이 다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대로 공부하면 최소한 50%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치실 수가 있어요. 이틀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유튜브 우리 꼴로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우리 해운대고 친구들로 봤을 때 지금 제가 1주차도 그렇고 2주차도 이제 드릴 건데 지금 2주차에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지문이 출제 예측이에요. 1시간씩 걸릴 거야. 복습하시면 2시간씩 걸릴 거야.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분량이야. 이걸 누가 했냐 안 했냐. 대신에 2배속으로 빠르게 하시면은 또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도 보니까 이미 다 해설 영상을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고 연계된 출제 예측 가능한 것도 싹 정리해 드릴 거야. 그래서 다 올려드렸으니까 부지런히 누가 보고 오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출제 예측 지문들이 한 3개씩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빠작이라는 교재 자체도 뭔가 연구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그 연구된 걸 보셨기 때문에 흐름을 잡으셨구나. 이걸 선정을 하셨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우리 해운대고 친구들 대상으로 제가 단톡에다 이걸 정해드리고 있고 뭐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된 소재 검색해서 제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돼요. 흐름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든지 영상이 없는 것들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올해 학생들 영상이나 이런 거는 차근차근 올라갈 거니까 당장 이게 필요하신 경우는 활용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공부해 오시길 바라고 자, 영상 끊었다가 이리로 갑시다. 자, 영상 갈게요. 22학년도 6월 고1 16번에서 20번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 출처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1단락 볼게. 자, 이게 좀 중요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계속 연계 출제가 될 거예요. 3년 동안. 잠깐 저 따라오시면 자, 여기로 잡아볼게요. 그 시절의 국제표준은 중국이었어. 그래서 한자를 써요. 그래서 필담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도 보일 거야. 두 번째는 그 시절의 가치관인데 그 시절의 가치관은요. 이기론이야. 이는 현상, 원리고요. 기는, 이기는 원리고요. 진리고 절대선이에요. 기는요, 그 현상, 원리가 적용된 현상이고, 선악이 섞여 있어서 교정 대상이고요. 진리가 적용되는 대상이 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위, 아래로 질서 형태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머지 국가를 통치하는 질서로 쓰였던 거고, 왕이 신하를 통치하는 질서. 양반이 상민을 통치하는 질서. 이런 식으로 통치 질서로까지 쓰여요. 그리고 그 시절 조선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작은 중하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지. 자, 그럼 이제 돌아올게. 문제는 봐봐. 이 성리학, 이런 이기론이 왔던 시절에는 명나라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명을 그냥 중하라고 생각하고 살면 됐던 거야. 근데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와 버렸잖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야, 우리는 아직도 명이 중하라고 하는 순간 청이 와서 호란으로 뒤지게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어? 이미 외란 때 한번 뒤질 뻔한 걸 명이 살려줬잖아. 사실은 임진왜란 때문에 명이 망한 거예요. 임진왜란을 명이 냅뒀으면 명이 그렇게 국력이 쇠퇴하지 않는데 그때 굳이? 모르겠어. 아무튼 뭐 자기 나름의 이유로 조선을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이 살아났고 그 과정에서 명이 다 작살나서 만주족 세력 청세력을 견제를 못하니까 청세력이 나타나면서 다 작살나고 다닌 거고 당연히 청세력은 어쩔 수 없이 조선도 쳤을 거고 명도 쳤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냐? 최초에는 당연히 명만 중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야, 북벌론 해야 돼. 청을 작살내야 돼. 라고 했겠죠. 그런데 시대가 딱 지나다 보면은 명의 부흥운동이라든지 더 이상 조선이 청나라한테 경쟁이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슬슬 야, 명을 더 이상 중화라고 보긴 어렵지 않아?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청을 중화로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가는데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2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홍대웅도 처음에는 당연히 명의중화였던 거야. 왜? 청나라를 안 가봤거든. 그런데 여러분, 연행가라는 작품 알잖아. 이 연행이라는 건 뭐냐면 베이징을 다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그 시절에 북경 베이징을 다녀오는 건 뭐밖에 없어. 사신으로 가는 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어휴, 청나라 저 만주적 저 병신들 이랬다가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생각이 바뀐다 이거야. 자, 이달락 초반부 그래서 보면은 청나라가 안정돼 버리고 더 이상 조선의 국력으로는 명을 회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야, 명은 망했으니까 조선이 중하다 또는 소중하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고, 여전히 명을 존대하고 청을 무시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청이 대단한 국가였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됐고, 그 생각의 근거는 이런 출처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보는데 그게 바로 지구설이고 무한우주설이야. 자, 그럼 지구설은 뭐냐? 지구 구체설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지구 구체설이라는 거는, 자, 기준이 어디야? 없어. 자, 왜 중화야?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본 거예요. 자, 봐봐. 중세에는,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을 봤으니까 뭐로 봤어? 천동설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잠깐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 시절의 인간은요, 원시시대 인간은 도대체 인간은 왜 살지? 비는 왜 내리지? 꽃은 왜 떨어지지? 모르겠는 거야. 아, 벚꽃이 예쁜데 벚꽃은 왜 예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상상 속에 신을 만들어요.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이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했니? 형이상학이라고 했고요. 형이상학은 그대로 신학으로 불러요. 추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골로각. 그래서 자, 원래는 인간에 대한 학문이 철학이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 철학이 더 이상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신학으로 가서 관념으로, 추상으로 뭔가 절대자를 상정을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리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성경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불경도 만들어졌고, 유교 경전도 만들어지면서 그게 삶의 표준으로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만들어졌던 게 고대잖아. 근데 고대 국가의 형성의 조건을 율령화포로 보는 거. 그 율령이라는 게 결국 뭐니?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불문율 같은 거야. 절도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런 게 전부 다 종교에서 시작된 거야. 그런데 국가에서 와기야, 절도하지 마. 뭔 상관인데? 내가 말 타고 내가 뺏겠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야,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아, 꺼져. 나 저기 만주 가서 살 거야. 나 저기 내문과에 살 거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종교를 믿어버리잖아. 이 존재를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나라의 왕한테 권력을 줬으니까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면서 고대 국가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중세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냐? 자, 신의 아들, 신의 자손을 인간으로 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인간이 우주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신의 아들이니까. 즉, 지구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구중심설이라고 하는 거야. 지구중심설은 뭐니? 지구를 중심에 두고 모든 천체가 돈다는 무슨 설? 천동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게 틀렸다는 반례들이 계속 나타났잖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다시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니? 그래서 천동설이 뭐로? 지동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런 중세가 뭐로 넘어가게 된 거야?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신학에서 이제 이런 관측을 바탕으로,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사상을 만들어내는 뭐가 형성이 됐다? 근대가 형성이 됐다. 경험주의가 형성이 됐다. 자연과학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여기 기해당하는 게 자연과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형이상학을 박살내면서 서양은 근대화가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야. 그래서 여기 잡아주시고요. 저거 출제기 쪽으로 엮어볼 게 많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올게. 그럼 봐, 얘들아. 그러면 지구 구체설. 지구설은 뭐냐?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야. 지구가 동그래? 야, 지구의 중심이 중국이라며. 맞아. 근데 지구가 둥그렇다는 거는 중국을 돌려보면 중국 여기 있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야. 즉, 무슨 상대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 다시 하면 된다. 지구 구체설이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다는 건 상대적인 모든 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상대적인 모든 대상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야, 그럼 개개인도 중요하고 각 국가도 중요하지. 중국만 중요한 게 아니네. 왕만 중요한 게 아니네.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야? 평등, 다원주의, 민주주의까지 가게 되는 토대가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상적 배경을 어디서 본다? 여기서부터 봤고, 3단락에서 지구설이 그런 의의를 갖고 있다. 지구설의 근거는 뭐다? 일식과 월식이다. 왜? 지구의 그림자가 원형이지 않냐. 그러니까 원형의 그림자로 일식과 월식이 있는 거다. 자, 봐봐. 얘들아, 일식 왜 나타나니?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빛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이 지점만큼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으로 가게 되면은 태양 빛이 조금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달이 조금 작은데 보이게 되면 금한 의식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식 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바탕으로 봤더니 이건 달이 동그라미로 가리고 있는 거네. 자,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마찬가지로 월식이라든지 일식 같은 걸 봤을 때 이게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됐고, 달의 그림자 또는 지구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지구도 동그랗구나, 동그란 거는 기준이 없고 중심이 없네, 상대 주인에 따라서 중화사상도 의미가 없구나까지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상적 흐름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선생님 여기 5초, 10초 잡아주세요. 10초 잡아주시고 1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고, 여기까지 필기 정리 끝나셨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내신 대비가 아니면 지문 안 털고 바로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내신 대비니까 지문 같이 털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봅시다. 자, 현관펜으로 잡아볼게. 일단 맨 처음에 중화사상으로 시작이고 기억 니은으로 세팅해놓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봐봐. 중화사상은 뭐야?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고, 반면에 지구설은 뭐야? 중심과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한족이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다. 자신들의 세계의 중심이다.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 예법을 받아들여고 한다고 봤다. 자, 그럼 봐봐. 중국화 사상을 근거해서 너희는 우리 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주장을 했겠죠.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해서 당연히 받아들였고, 그게 뭐였던 거야? 명나라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가 오는 문제가 생겼죠. 근데 여전히 조선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 기준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 여전히 청나라가 중화가 아니라 뭐가 중화다? 명나라가 중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시로 송시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니?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라고 인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북벌론과 척화론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시어 요약 정리까지 끝났고요. 자, 이달락 가보겠습니다. 18세기의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이 어렵게 되자, 첫 번째, 청나라 너무 안정을 얻었어. 두 번째, 조선이 잽이 안 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는데 대안이 있어야지. 그 대안은 뭐였다?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다. 조선이 중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물론 일부 반론이 있었죠. 자, 그런 대표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야? 홍대용이었던 거야. 자, 홍대용은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뭐야? 중화를 청나라가 아니라 명으로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청나라 니네가 뺏은 거잖아 라고 되게 비판적으로 봤다가, 그건 어디? 은병 연행록을 근거로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조선이 중화야. 중화 사상이야. 중화는 어디야? 명이야. 라고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네 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근거는 어디서 나타났다? 의심문답에서 일어났다. 자, 3단락.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뭐냐?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인데, 지구설은 뭐냐? 기존의 전통적 천지관을 비판하고,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겠잖아. 그게 뭐야? 땅에 돌고 다는 지구설이야. 그 지구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더라? 근거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자, 그래서 근거로 일식과 월식이라는 예시까지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야? 무한우주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자, 이 3단락을 사상적 근거로 하여 아래쪽에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 자, 중화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에는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 그런데 기준이 부재하다? 기준이 있어야 중화도 있는데,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다는 건 중화도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뭐가 나온 거야? 상대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이라고 요약 정리한 뒤쪽 보면 좀 집중이 되실 거야.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존재 가치가 있다. 이게 뭐야? 인본주의. 동양 전통에서는 뭐니? 인내천. 서양에서는 뭐니? 민주주의죠. 자, 그러면서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 근거도 됐었다는 거죠. 또한 제조학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선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근거 C, 비판했다, 주장했다, 결과로 E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 열심히 하시고, 자, 마지막 5단락입니다. 어떤 국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의 얘기하면서 끝났죠.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필기 좀 더 캡처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윗세기 윗글을 읽는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인데, 학생의 학습 활동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복잡하게 어렵게 끌리지 마세요. 그냥 주제랑 구조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럼 봐.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났다. 자, 얘들아 봐봐. 북벌론과 척화론 나타났다. 어디 나타나는 거야? 1달러 끝에 나타났잖아. 1달러 끝부분은 정보 가치가 되게 높은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주제가 세팅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1번 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2달락은 뭐니? 안정을 잃었죠. 두 번째, 북벌도 힘들어졌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조선이 결국에는 계승자계구나. 2단락의 도입부 구조 그대로 보이셨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번 선지 보도록 할게. 홍대용의 선지물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해서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인데,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4번 선지도 볼게.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라고 주제 세팅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자 없었죠? 언급되지 않았다도 확인됐고 3번도 확인됐는데 자, 봐. 자, 홍대용이 선진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이다. 자, 봐봐. 탐구의 결과 깨달은 건지 뭔지 논리 구조를 좀 정확히 한번 잡아보자.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자, 지구 구체설 봐. 지구 구체설과 무한 우주설이야. 자, 지구 구체설을 뭐 했어? 주장했죠. 근거가 뭐야? 일식과 월식이지. 이해됐니? 이해됐잖아. 자, 그러니까 봐, 얘들아. 그러면 지구 구체설은 왜 나왔어? 자, 이게요, 깨달은 건지 아니면 선진 문물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냥 확인한, 전승한 지문인지, 즉, 전례받은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깨달은 것인지 확인이 힘들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뭐가 둥글다고요? 지구가 둥근 거네. 자, 그럼 봐, 얘들아. 너희들이 실수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야. 잘 보셔야 돼. 이거는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야. 어쨌든 점수로 틀렸잖아.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자, 봐. 종무량이 벌써 몇백 개야? 600단어가 넘어. 600단어에 3단어 찾는 건 당연히 힘들어.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좁혀놓은 거야. 여러분, 주황색이 많아봐야 몇 단어야? 15단어야. 주황색이 많아봐야 15단어야. 그걸 좁혀놨더니 보이잖아. 이해됐어? 하늘, 우주가 아니라 뭐라고? 지구가 둥그렇다고요. 됐니?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뭐다? 하늘, 아니라 지구가 둥그렇다. 되셨죠? 하늘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하늘은 왜 나왔어? 그래, 하늘은 무한하다고. 됐니? 하늘은 무한하고 지구는 유한하지만 둥근 거야. 계속 가볼게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대와 관련되어 이해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천지사의 생물 가운데 사람만이 귀하다. 동물, 초목, 지혜도 없다. 오류는 사람의 예다. 물이 져다니고 동물의 예다. 그럼 봐봐. 결국에는 지금 갑도, 을도 뭔가 사람과 나머지를 비교대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볼게. 일단은 사람이 제일 기하고 동물과 초목은 지혜도 없고 깨달을 도 없어. 그러므로 봐. 사람, 동물, 초목 순서대로 같이 판단을 했고요. 을, 오류는 사람의 예야. 물이 져다니고 소리내며 새끼를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야. 떨기로 나는 건 초목의 예야.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을 기준해서 보면 똑같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주의로 같이.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네, 결국에는. 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에 홍대용이 했던 거는 뭐니? 을행연행록이지. 그리고 청나라 가서 배운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뭐니? 의심문답이죠. 여기서는 이기론이었고 여기서는 상대주의로 바뀐 거잖아. 자, 그럼 이 길기준을 잡으셨으면 문제가 쉽게 보이셨을 것 같고요. 1번 선지부터 볼게. 갑은 기양대상과 천안대상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송리시열, 자, 송리시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화사상이었지. 중화가 뭐야? 중국과 나머지를 분리해보는 거였잖아. 귀한대상과 천안대상을 분리해보는 거잖아. 같은 내용이고요. 2번 선지.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혀 아니고 이 뒤쪽 내용이죠. 그러니까 봐봐. 얘는 지금 뭐야? 이기론이고 얘는 이후의 상대주의죠. 자, 굳이 정리하자면 얘는 A라면 얘가 A고 얘가 B라면 얘가 B인 거잖아,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구분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자. 자, 기억은 조선의 중심사상으로 자리해봤다. 기억은 니은을 통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중화사상은 원래부터 중심이었다가 이게 교체된 게 글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주제 흐름을 보셔야 돼. 자,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조선의 사상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봤을 때 주류 학문이 변해간 거죠. 물론 니은이 주류 학문으로 완전히 변한 건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기억은 니은을 통해가 아니라 기억은 원래부터죠. 기억은 원래부터도 조선의 중심사상, 니은 아니에요.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청을 오랑캐라고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었다. 정확하게 뭐야? 기억이잖아. 중화사상이니까. 맞죠? 니은 제하시고요. 자, 3번 선지. 그러니까 북본론으로 이어졌지. 왜? 오랑캐는 청을 작살내야 되니까. 그 북본론이 뭐냐? 척화론이죠. 이해됐어? 자, 이어지는 4번 선지 볼게. 니은은 홍대용이 기억에서 벗어났음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과정. 자, 그럼 봐봐. 벗어났음이 틀렸는지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5번 선지 볼게. 조선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홍대용이 발전시킨 것이다. 자, 봐봐. 니은은 원래 조선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뭐가 된 거야? 청으로부터 전래돼서는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가 틀린 거잖아. 그러면 그나마 제일 비슷한 애들이 4번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벗어났다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주제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주제는 뭐야? 홍대용이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좁히고 볼게. 저 따라와 보세요.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워딩도 발췌도 해볼게. 워딩도 발췌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사상의 변화가 주제잖아. 자, 그럼 이단락 주제 다시 한번 발췌도 해보는 거야. 이단락 주제 다시 한번 발췌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니? 그래. 됐어. 하지만 역접을 보니까 중화사상에 벗어나지 못했다가 하지만 역접을 보니까 안 나와 있지만 우린 여기다 뭐라 쓸 수 있니? 중화사상에서 벗어남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집중하세요. 얘들아 잘 봐. 왜 중화사상의 벗어남이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하지만 역접 때문이야. 왜? 역접 이전의 논리교훈은 뭔데?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역접 이후에는 벗어남으로 가셔야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안 나왔지만 뭐라고요? 하지만이라 역적 기호 때문에 이렇게 읽으셨어야 되는 거야. 되셨어? 더군다나 사상적 전환이라는 워딩도 나와 있기 때문에. 되셨어? 이 두 가지를 단서로 봤을 때 바뀌었구나라고 보셔야 되겠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워딩 그대로 다시 한번 단어도 확인되셨고 내용도 확인되셔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필기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실전에서 실수할 수 있고 특정 단어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제 구조 잡으셔야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따라오시면서. 이걸 딱 100지문 하고 나시면 뭔가 바뀔 거고 200지문 돼 있으면 최하가 돼 있으실 거고 300지문 하고 나시면 그냥 1등급 100분입에 꽂혀 있으실 거야. 금방 따라오시면 돼요. 하루에 한 지문이면 100지문 그냥 하시고 한 학년에 100지문씩 하셔도 3학년 때는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반응. 중국의 의관이 변한 지 100년이 넘었다. 자, 역사적 변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라는 걸 보니까 비판적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서리법 비판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다. 슬프다도 비판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봐라. 비판적 관점인데 을병 연행록에서 그러면 비판은 뭘 비판하고 있을까? 자, 중화를 비판할까 아니면 청을 비판할까? 중화인 명과 중화인 조선을 비판할까 청을 비판할까? 잘 봐. 뭐라고 되어 있니?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 그런 청나라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런 청나라를 비판하고 있는 거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왜 안 돼? 뭘 비판하고 있다? 그런 청나라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변했지 뭐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화사상이었으면 이제 탈중화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중화의 중심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제 상대주의로 갔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선지 판단해 봅시다. 자, 1번.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은 있었다. 확인되시고. 2번 선지. 조선만이 명나라 제도를 지킨다. 오케이. 계승자다. 3번 선지.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 맡겼다고 한 데에서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거 오리지널 청나라가 아니라 한나라 거 니네가 한나라래. 한족이 가지고 있었던 거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니네가 훔친 거다. 자, 4번 선지 볼게.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자, 봐봐. 홍대용은 이제 구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야. 상대주의야. 모든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다원주의라고 한 거죠. 기준이 없다기 때문에 기준을 두지 말자.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구별했다니까 틀린 선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봐봐.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어. 즉 주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준은 다양해질 수가 있다.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다? 상대적이다. 주나라 아니든 밖이든 상대적으로 어디서든 만들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정답.